무단 소액 결제 피해로 시작된 이 KT 사태가 대형 해킹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KT가 줄곧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이 복제폰 가능성. 이제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앞서 SK텔레콤 해킹 사건도 똑같이 복제폰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죠. 예. 유심을 복제해서 그 유심을 끼우면은 똑같은 폰이 더 하나 생기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KT는 앞서 이 복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입자 식별 정보 그리고 단말기 식별 번호 이 인증 키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암호화된 이 서버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암호화된 서버와 함께 관리된다고 했는데 서버 자체가 해킹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놓고 봤을 때 펨토셀이라고 하죠. 초소형 이동 기지국을 사용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즉 어떠한 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까지는 알게 됐는데 네. 하지만 어떻게 결제까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라는 거죠.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인정보가 필요하고요. 맞아요. 두 번째 유심 인증키를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아시는 그 ARS 인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KT의 대응도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KT가 서버 침해 흔적을 발견을 하고 나서 3일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KT 측의 설명이 어떤 건지 이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서버 점검은 별도의 진행 과제로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이 연결성이 없다 보니 어제 이제 저희도 저녁에 같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뒤늦게 서버 해킹을 파악했다고 해도 3일이나 신고가 늦어진 거,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피해 규모는 커지는데 이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KT도 비판 받아 마땅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SKT 사태가 있었고 네. 그때 이제 SKT에서 KT로 넘어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KT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서버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15일 날 오후 2시에 최초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사흘 뒤에야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다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KT 내부에서 지금 SKT 사태가 저렇게 크게 일어났으면 만약에 어떤 시스템도 비상적인 체제, 우리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걸 시시각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닌가요? 네. KT가 사실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한국통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기간 통신사였는데 글쎄, 그건 굉장히 아마 규모도 큰 회사에서 이 정도의 어떤 파악도 못했다는 거. 충분히 해킹범들은 기술은 워낙 발전해 가는데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KT나 이 큰 기업에서는 사흘 뒤에 했다. 사흘 만에 했다면 해킹이 얼마나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시간적인 어떤 이 공백이 생겼다 그러면 많은 피해도 예상했을 텐데 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양간을 고치는 이것도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SK텔레콤 사태처럼 유심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걸 KT 이용자들이 해야 되는 건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금 KT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직접 나서서 유심을 교체하든지 이걸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책 마련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만약에 이 펨토셀에 본인이 노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서둘러 유심 카드를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유심이라는 게 결국 휴대폰의 신분증과 같은 건데 이게 노출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충분히 유심이 확보가 안 돼 있거나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 통신사가 제공하는 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유심이 다른 기기로 무단 사용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무단으로 결제가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소액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결제 한도를 0원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이 서비스를 휴대폰 내에서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결제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대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렇게 막을 수는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 또 KT에서 해결책 같은 것을 내놔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